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의 실적 개선으로 11조까지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전과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정말 장난 아니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가 너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소비 욕구가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냥 나와서 사는 거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2분기 대비 46% 이상 지금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IM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4조를 넘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IM은 IT와 모바일을 줄여서 IM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는 화웨이의 재고 확보 주문 증가 등으로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화웨이가 이제 반도체를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반도체를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단 얘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서 아마 D램을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은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판매 대수로만 보면 애플보다도 항상 더 많이 팔아왔었죠. 물론 영업이익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3년 만에 4조 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원래는 효자 종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대에 못 미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4조 원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와 가전, 올레도 수요도 나쁘지 않고요. 파운드리와 통신장비 사업은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죠. 파운드리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전량 수주를 했었고 IBM의 파워10이라는 서버용 특수 CPU,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상위 라인인 875. 자, 이렇게 굵직한 것들을 최근에 수주를 했었죠. 그리고 통신 장비는 세계 1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으로부터 7조 9천억, 거의 8조에 가까운 5G 통신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IM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2분기에 1조 9,460억에서 이번에 3분기 때 4조 원을 넘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믿을 만한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보통 쓰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기사들을 보면 막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과연 삼성에게 이득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3분기만 놓고 볼 때는 화웨이가 물량을 쟁여놓으면서 일시적으로 삼성에게 주문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아주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가 갑자기 끊기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물론 화웨이에서 빠지는 물량은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서 가져갈 겁니다. 스마트폰 자체 시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화웨이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량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데서 반도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전 세계 물량의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화웨이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 점유율이 이동을 해도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살짝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의 밑그림은 파운드리와 통신 장비 사업이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낮고 신성장 아이템이 약간 빈약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의 사이클과 맞물려서 실적과 주가의 등락이 반복되어 왔고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요. 현재 대만의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근에 퀄컴, IBM, 엔비디아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할 수 있었고 2030년까지 거의 100조를 그 분야에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파운드리로 인한 수익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까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 4조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자, 그게 IM 부문, 그래프 색깔이 분홍색이죠.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 1분기에 2조 2,700억, 그리고 2분기에 1조 5,600억, 3분기에는 2조 9,200억, 이런 식으로 3조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1조에서 2조 원대 사이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에 4조를 넘긴다는 소식인 거죠. 그 다음에 DS가 반도체인데요. 얘는 확실히 영업이익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하면 반도체가 최고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E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얘는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워낙에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라서 그렇지 이 가전만 따로 떼놓고 봐도 대기업입니다. 이건 2019년 1월 기사로 대략 1년이 좀 넘은 건데요. 제가 참고 삼아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삼성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인텔과 거의 삐까뜹니다. 자, 인텔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세계에서 반도체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에서 최강자로 군림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인텔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과 이렇게 비교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실적에서 뛰어넘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잠깐이었고
사실 애플한테는 많이 밀리죠. 자, 가전을 놓고 보면 LG전자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큽니다. 우리가 가전하면 사실 삼성보다는 LG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LG도 가전 사업 정말 짱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결코 LG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 사업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점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좋습니다. 특정 사업이 폭망했을 때 나머지 사업이 이끌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스마트폰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는 반도체 실적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뭐 6조에서 8조까지 나와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간 주춤하니까 스마트폰이 또 3년 만에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삼성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연 예상대로 11조까지 찍을 수 있을지 일단은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거의 10조에서 11조 사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조까지도 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실적이 좋으면 자,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R&D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배당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나쁠 거는 전혀 없습니다. 돈 잘 벌면 무조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